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별로 코스피는 조금 돌아섰어요. 재미있진 않죠. 그렇다고. 네, 언제까지 오늘 답답하더라고요. 이 또 기다림의 시간이 또 있구나. 이 참 답답하네. 오르긴 오르는데 답답해요. 네. 네, 반등이 또 너무 빠르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아주. 사실 떨어질 때 롤러코스터처럼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올라갈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긴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답답합니다. 네. 속 타 죽겠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0.8%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 판에 좀 뭐라 불러야 되죠? 말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1%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장중에서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 네,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많이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까지 갖고 있으면은 그 반기 배당 받으니까 배당 관련 주식들이 거래소에 많으니까 거래소 확실히 더 좋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주들이 이제 배당 수익률 예상 수익률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상위주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하나금융은 연간 배당으로 뭐 8% 네. 뭐 이 정도까지 나오고 주가가 하도 많이 빠져서 많이 빠졌죠. 네. 은행주들 다 막 못 주는 게 6%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웬일이야. 정기예금 대신 뭐 은행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헷갈리는 게 뭐냐면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무슨 카카오 관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물타기가 되면서 EPS 물타기가 엄청나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지수는 되게 낮아졌는데 그동안에 얘들 때문에 값이 덤태기로 빠지면서 프로그램 매도나 이런 거 나오면서 덤태기로 빠진 애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훨씬 높아지면서 배당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어. 배당 줄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정도까지 배당률이 높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 배당률이 높아지는데요. 주는 애들은. 뭐 평균 6, 7%가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싸다는 게 지수가 떨어져서 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저보러 지수가 싸다 너가 계속 싸다 했는데 아니 퍼 5배면 싸다고 해야지. 장사하는데 5년 만에 본전 뽑는 장사거리면은 싼 거 아닙니까? 당장 가서 하겠다 있으면 내가. 사실 요즘에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지긴 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채권 수익률도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1%대 이렇게 줬다면 네. 요즘에는 뭐 3개월짜리 단기채들도 막 3.5% 이렇게 주는 네. 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좀 안 나오는 주식들은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좀 기대 수익률도 좀 높은 종목으로 좀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다 팔고 막 정기예금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지금 채권 금리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과거 대비. 사실은 이게 더 성장을 찾을 것 같은데 금리가 높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 비용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신 분들은 3개월만 참으면 본전 올 것 같은데 은행주들. 그리고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금방 본전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연환산 수익률이 3개월 만에 본전 찾으면은 곱하기 4를 해야 돼.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은행주는 사실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네. 잘 방어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줍줍인데 왜 안 먹겠어. 먹지. 네. 신용금액은 24일 기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18조 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18조 9천억 정도. 바로 전날 23일에는 19조 2천억이었는데 빠르게 지금 줄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파국은 아니었어요. 결국 한 5조쯤 빠져야 파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등이 안 나오는 거야. 5조면은 15조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급등이 나왔어야 돼. 연일 급등.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느리게 올라가는 거 이 정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신용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수익률이 단기간에 반토막 이상 난 분들이 좀 몇 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조 이렇게 그런 너무 얘기 하지 쉽게 얘기할 말아라.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피눈물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용 쓰지 말라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신용 거죠. 쓰지 마세요. 네. 신용 신용 쓰지 쓰면 안 말아야 돼요. 네. 신용은 자기 월급의 몇 배? 두세 배? 월급의 서너 배? 이 정도? 월급의 두세 배? 네.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야 뭐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너무 적지 않나요? 월급의 두세 배밖에. 그 정도만 해도 후달거립니다. 네. 네, 어쨌든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감당 그러니까 가능한 신용은 만큼만. 감당 가능한 만큼만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좀 바닥에서 그렇지. 주가가 작살났을 때. 반대매매 와, 나올 이건 때. 정말 작살났을 때. 그럴 때만 써야죠. 네네. 신용은. 안 쓰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게 실력이지. 왜 남의 돈 땡겨와서 그걸 실력으로 만들려고. 그거는 정말
훈련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네. 네, 오늘 상승한 섹터는 이제 기계, 화학, 의료정밀, 건설 이런 쪽들이 좀 올랐습니다. 조선선제는 16%나 올랐고요. CS-윈드 7%. 요즘 신재생주들도 좀 괜찮습니다. 중국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네, 뭐 현대건설기계, TYM, 두산에너빌리티, 한신기계, LIG 넥스원 3~4%대씩 상승을 했는데요. 방산주들도 요즘 괜찮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참석하면서 유럽 국가들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되게 이제 국방비 지출을 많이 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반값이니까 우리나라 네, 제품들이. 한국의 수출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한 소식도 이제 좀 들리지 않을까? 장담을 하고 출국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출 못한다. 없어. 텍소노미는 못한다는 거야. 텍소노미는 끝까지 후처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거에 한해서 원전을 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장밋빛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하겠죠. 현재 분위기 봐서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별로 뭐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나토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22일에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오늘 또 원자력 ETF 2개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뭐 하나로 원자력 ETF,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근데 요 편입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상승을 했더라고요. 편입 종목들은 뭐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전 KPS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뭐 3에서 6% 많이 오른 건 뭐 9%, 11% 오른 것도 있고요. 작은 종목들은 더 많이 올랐고 오늘 이 편입 종목 중에 거의 뭐 한국전력만 유일하게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은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했죠. 킬로와트 시당 5원 이상, 5원 인상을 했는데요. 연료비 조정 단가의 분기 최대 조정폭도 원래는 3원이었는데 5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문제는 연간 최대 조정폭은 그대로 5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원 올렸기 때문에 4분기에는 추가 인상이 불가능하고요. 상반기 평균 요금이 109원이었는데 이것 대비 4.6% 인상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근데 2분기까지 요금 인상 요인이 33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 흑자 전환까지는 굉장히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전의 연간 전력 판매량을 보면 540 테라와트시인데요. 이걸 고려하면 ASP가 킬로와트 시당 1원 올라갈 때 연간 5,400억 원의 이익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5원 인상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6,500억이다라고 메리츠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오늘 한국전력은 3.7%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만큼 충족을 못 시켜줬으니까요. 네, 사실 어저께 이거 소식 나왔을 때 시간에서는 좀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한 1%대. 근데 이제 오늘 나오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계속 오르겠죠. 제가 보기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인상을 하긴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5원 인상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정부가 앞으로도 좀 인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원자재 가격은 조금 떨어질랑 말랑 하고는 있으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다시 올랐습니다. 다시 올랐습니다. 가스값도 많이 110불까지. 올랐어. 네. 네,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하고 게임주 중에 이제 2차 전지는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한 9% 10% 올랐나요? 9%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6% 떨어졌습니다. 어제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9% 상승을 했는데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다른 2차 전지 섹터는 크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LNF, SKC, 일진머티리얼즈 다 1, 2%대 상승을 했는데 어제 사실 이 무상증자 권리락일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830억. 올해 들어서 거의 뭐 순위권에 들 정도로 순매수 규모가 크더라고요. 사람 많이 모였네. 그렇죠. 도대체 왜 사람 많이 모였어요. 무상증자 권리락일에 왜 살까? 저는 아직도 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예.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저희 모토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네, 사람 많이 모였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게임 쪽에서도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 조사 업체 IGA 웍스라는 곳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가 21년 6월에는 2,562만 명이었는데 22년 5월 달 한 1년 정도 지난 기준으로는 2,292만 명. 11개월 만에 10.6% 감소했는데 이게 27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70만 명이나 지금 게임을 열심히 하는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좀 줄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 좀 활동을 하니까 좀 감소한
올라간 효과가 있겠죠. 모바일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원스토어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를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RPG 게임 감소율이 26% 마이너스,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액션 게임은 22% 감소 정도 했고요. 지난달 구글 플레이 거래액에서 RPG가 차지하는 비중이 67%였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용자 수 감소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W의 일평균 매출액이 1분기에는 일평균 42억 정도가 됐었는데 2분기에는 25억 원으로 40% 감소할 걸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를 6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15% 하향을 시켜서 최근에 좀 이틀째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오늘도 4.5% 하락을 했고요. 리니지 2 모바일 요것도 2분기에 매출 순위가 하락하면서 일 매출이 10억 원 미만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실적 하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늘 크래프톤도 한 2% 하락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쌍용차 어저께 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결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쌍용차 인수 KG그룹 컨소시엄에서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쌍방울그룹이 4천억 가깝게 입찰을 냈는데요. KG그룹이 이 가격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해서 결국 KG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인수 가격은 4천억인데요. 뭐 채무 변제나 운영자금 포함해서 실질적인 인수액은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료 소멸로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KG 스틸, KG ETS 뭐 8%, 6%씩 하락을 했고요. KG 케미칼 4% 하락, 이니시스도 2% 하락. 쌍방울 광림은 이미 뭐 오르기 전 주가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로 4, 5%대씩 네.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될지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KG그룹이 워낙 인수를 잘 잘 해왔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가 KG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 동부제철 인수를 할 때 그거 기억이 남는데 그때 주주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저런 거 왜 인수하냐. 근데 결국에는 좀 좋은 결실로 나타났잖아요. 네.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길 희망을 합니다. 음. 그리고 10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행을 지난 한 2, 3년 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을 전환을 못하고 왜냐하면 전환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가야 전환을 하고 주식을 매도를 할 텐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 전환을 주가가 못한다. 전환 가격 이하로 너무 곤두박질을 쳐서 12 투자자들이 전환을 못하고 풋옵션 행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가격을 낮추는 거를 넘어서 보통 한 70%까지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처음에 설정이 5,000원 설정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한 3,500원까지, 37에 21 하면 3,900원까지 조정을, 535, 3,500원까지 그 조정을 해주는데 그 밑으로 떨어져서 3,500원도 행사를 못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네. 12 투자를 받는 거는 사실 입장에서 이제 채무잖아요, 부채잖아요. 네. 근데 이거 사실 금리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 12 투자자들이 이거는 전환으로 이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안 받고 해주는 거죠. 예, 금리를 굉장히 낮게 받고 이제 해주는 건데 예상과 다르게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금 상환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행사들이 12를 발행을 했다는 건 별로 그렇게 신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12를 발행을 한 거거든요. 발행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전환을 하면은 굉장한 희석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금으로 돌려줘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 12 많이 발행했던 업종은 이제 바이오 업종,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동안 뭐 임상한다 뭐 한다 하면서 돈이 많이 네. 썼을 거죠. 게다가 뭐 순이익은 원래 이제 누적 적자가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현금 상환을 하면서 이제 유동성이 좀 악화가 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 돈이 없으니 유상증자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카이노스메드 사례를 좀 언급을 드리면요. 2020년 6월 달에 200억 원 규모의 12를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 가격은 5,800원. 근데 현재 주가는 1,980원대입니다. 네. 거의 뭐 반토막 이상 6,000원에서 났네요.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전환 가격도 내려왔습니다. 전환 가격 보통 70% 수준까지 내려오잖아요. 네네. 4,000원 정도까지는 전환 가격이 내려왔는데 그 전환 가격 내린 거에 반토막까지도 주가가 지금 빠진 상태니까 세 차례나 계속 조정을 했는데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480억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이 중에 200억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일단 200억 중에 30억은 만기 전 취득 공시를 했고요. 향후에는 또 추가 취득을 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그 벤처캐피탈 등등의 장외 시장의 투자 여건도 굉장히 경색이 되겠네요. CB 투자한 게 전부 실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원금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3년 만에 뭐 이렇게. 네. 그러면 그쪽 시장도 경색이 되면서 계속 장외 시장 분위기가 좀 싸해지네요. 이래서 장내가 중요하죠. 장내가 잘 돼야 장외 시장도 활성화되는 건데. 예. 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 혹시 투자하신 곳이 있다면 CB 있는지 유동성이 확인하셔야 괜찮을까? 돼요. 네, 예.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유상증자 이 회사 해주기 싫어하는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났죠? 네. 속상해. 너무 늦게 올라와. 답답합니다. 네. 기다려야죠. 지금 뭐 연초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연기금 상위 종목, 개인 투자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외국인 정말 얄미운 것 같아요. 금액 제일 많이 산 게 우리금융, 현대글로비스, 클래시스, KB금융, 하나금융, 하이닉스, LG화학, KT 기아, KTNG 이런 데인데 와. 절반은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이네. 네, 네. 거의 뭐 두 자릿수 하락한 게 한 두 개밖에 없어요. 네. 하이닉스하고 클래시스 이 두 종목밖에 없고 오히려 플러스 난 것도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근데 이제 연기금은 조금 성적이 안 좋습니다. 제일 많이 산 게 LG 에너지 솔루션. 와, 시각백 천억 한 4조 천억 정도를 샀는데 연초 이후 상승률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두 번째 많이 산 게 카카오페이. 이게 영혼 없이 사서 그래. 이거는 마이너스 60%. 무조건 비율대로 꼽은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번째로 산 게 카카오뱅크인데 이건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이건 그냥 꼽은 거 아니야. 꼽은 거. 상장됐으니까 야 시가총액 비중이 이만큼 차지니까 그냥 인덱스로 그냥 영혼 없는 매매. 진짜. 네, 사실 뭐 상장돼서 기계적으로 이제 편입을 그렇죠. 기계적인 건데, 편입으로 한 거죠. 네, 참 수익률이 아쉽긴 합니다. 저는 아마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설마 그래도 잘해왔어요 그동안에. 네. 수익률은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매우 높은 수익률이에요. 어디 기금이 그 정도 높은 수익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익률 굉장히 잘 냈더라고요. 네. 네, 응원합니다. 연기금 좀 받을 수 있겠죠? 정부가 보증할 겁니다. 네, 너무 네. 걱정 마세요. 예,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0.8%나 올라서 다행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